보이는 것은 서해선 안산 선부역에 나와 있습니다. 문의도 있고 질문도 있고 해서 요즘에 그 화성 송산하고 여기저기 이제 서해선 지역을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안산도 중앙동 상권을 지난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안산 상권은 과거보다 현재가 좋고 일부는 과거가 더 좋았던 적도 있고 지역적인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변화와 개발이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안산 전체는 반월 특수지역, 큰 타이틀이 그겁니다. 안산시라는 이름은 반월 특수지역 배후도시로 명명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반월 특수지역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던, 서울 안에 있던 제조업 위주의 공장들과 설비들, 시설들을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가깝게 이전시키는 계획이 발표됐고, 그 계획이 반월 특수지역 프로젝트로 명명이 됐고, 그래서 반월공단이 그때 기획이 됐죠.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이렇게 세 개의 시에 걸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의 크기로 기획이 됐고요.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서해선 개통 지난번에 이제 고속선 그래서 송산 쪽에 화성 쪽에 가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반월 특수지역의 스타트가 반월공단이 만들어지고 반월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제 반월 특수지역 배후도시로 안산시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기존 시구, 2단계가 이제 고잔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잔에 가보면 여기는 이제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보다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그 디자인적으로 육각형의 두 개의 모델이 있고 그런 반듯한 것들과 주공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곳. 그래서 7, 80년대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계획도시, 우리나라 초창기 계획도시의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공부로도 괜찮게. 그래서 이 육각형의 가장 큰 육각형이 이제 선부 쪽이죠. 저 위쪽으로 이제 월피 쪽도 있는데 거기 약간 작은 육각형, 여기 큰 육각형. 이런 육각형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공업도시들 지역 중에 창원에 가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 도시 모델을 가지고 국내 도시 기획과 여러 가지 구성들을 했고 그런 모델 중에 하나 이 육각형 모델. 근데 이렇게 넓은 공터가 요즘에는 이제 휴식과 놀이와 자연과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이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반월공단 같은 빽빽하고 오염 배출원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주거 공간, 거기가 그 산업 타운으로서 다운타운이라면 배드타운에는 좀 더 쉼과 여유, 그래서 녹색의 공간들이 좀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 제조업 위주의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80년대 주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낮은 저층 위주의 주공들이 많고 그것이 요즘에 이제 재건축으로 안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시면 이런 데들 이제 재건축으로 이렇게 도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좀 보이죠. 기존 주공들도 이제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시 일대가 이 한 4, 5년 사이 부동산 대상승기에 가장 효과를 본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가격이 낮은 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고 그런 에너지가 결론은 원동력이 돼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들이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초지동 쪽에 가면은 정말 기존의 안산이 아닌 새로운 안산 지역을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권이 만들어지고 기존 상권들 중에 그런 재건축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그 상권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꿔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교육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거나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를 찾는 경향들이 좀 더 많아지고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낡고 오래된 상가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정비하는 것들이 꾸준히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로서는 재탄생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탈바꿈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게 안산 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 제가 왔다 간 지 한 1년 조금 됐나 안 됐나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뭐 저녁이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크게 적이 되진 않은데, 아이들이 아까 보니까 중앙광장 쪽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로 보이던데, 이게 이제 광장 이 주변으로 저 3번 출입구 뒤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산 상권의 특징은 뭘로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획된 성격을 보면 큰 틀에서 파악이 쉽습니다. 반월 특수지역, 그래서 반월공단이나 그 옆으로 이어진 시야공단,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단지 형태 배후도시들은 크게 유흥과 먹자들을 많이 배치합니다. 뭐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바, 노래바, 유흥주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숙박시설이 같이 있게 되죠. 요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 지역에도 보시면 멀리 보이시죠? 이런 숙박촌들이 대규모로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게 배후 주거지임에도,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아파트가 쭉 있음에도, 그죠? 뒤에 이게 아파트가 쭉 있음에도 그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숙박시설들, 어떻게 보면 러브모텔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이제 낮은 층의 주공일 때는 도드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는 저게 약간 흉물스럽고 부조화스럽다. 아, 저 단지에 있으면서 저 아이들한테 저게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뭘로 하냐면 이제 재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건축을 하고,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형태, 원룸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가 또 있기도 하죠. 근데 숙박시설의 수요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 이상엔 아예 없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 슬럼가로 변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투자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배후주거지가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주공, 그 다음에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여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엔 이 상권들도 진행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유흥과 숙박이 변신하고 있어요. 생활형,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맞게, 과거 산단 배후도시 상권에서 이제는 어엿한 멋지고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생활형 상권에 약간의 여기 선부 상권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금 흡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변 분들은 그런 것에 유흥과 먹자가 일부 남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생활형과 브랜드, 프랜차이즈, 학원 이런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들이 있고, 점진적으로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안산의 이제 가장 큰 육각형, 어떤 분은 선부 상권을 굉장히 높이 가치를 하던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과거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80년대 산업단지들이 잘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이 선부 상권이 그때 화려한 8, 90년대 그 정점일 때 선부 상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부동을 높게 가치를 부여하고, 아직도 그 잔상의 효과로 그러길 바라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단지들, 배후 주거 단지 주공들이 재건축이 돼서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처럼 이제는 선부동 상권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서서히 조금씩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부광장 주변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것들은 뭐 제가 세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또 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26년경에. 그래서 서해선 개통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호선으로 서울과의 연결성이 하나가 확보됐었다면 그건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해선부터 신안산선 이런 것들의 외부 교통들, 특히 지하철, 전철, 궤도 교통 노선들이 계속 보강이 됨으로써 수도권 인접한 도시와의 연결성, 서울과의 연결성들을 좀 앞으로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많이 그러니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안산의 가치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많은 지역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40년 이상 된 뭐 아파트들도 많고 30년 아파트들도 많고 해서 재건축은 꾸준히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는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상권도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미래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는 이제 생활형이 될 것 같고 핵심 상권들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초지동 상권도 조금 더 눈여겨보고 다음에 초지동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권도 그 등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롯데백화점이 과거에는 LG 그래서 그 지역 규모에 맞는 백화점이었다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그게 롯데로 가고 롯데가 좀 더 규모를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롯데의 영향력과 롯데백화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나아졌죠. 이런 것도 중앙동 상권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몇 년간 보면 전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고 성장을 했고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은 주거 지역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지역이 날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형의 도시 안산, 업그레이드가 되는 도시 안산, 그건 이제 어떤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거기에 이제 이런 안산선, 신안산선이나 서해선의 개통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궤도교통 노선, 그 다음에 도시의 탈바꿈, 이 두 가지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월공단이 어떤 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느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첨단 산업 단지로서의 변신과 업그레이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몇몇 도시로 한정돼서 선택받은 것 같고요. 반월공단이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 때문에 안산이 어떻게 되려는지 좀 더 도움이 되려는지 아니면 약화되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 상권 중에 한 군데인 선부동 육각형 계획도시, 지도를 보면 멋지게 잘 갖춰져 있죠. 그 70년대 기획됐던 반월 특수지역, 이거 뭐 지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월 특수지역의 배후도시로 명명이 돼서 공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름을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반월 배후도시, 반월 특수지역은 3개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주축이 돼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투자들과 변화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선부동 상권에서 홍 소장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곳, 호기심이 많은 곳, 변화되는 곳들을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